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불렀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천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관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천체의 일주운동은 실제로 별이 회전하는 것이 아닌 지구의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었습니다.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죠.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있는데 우린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9쪽입니다. 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천천히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1도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1도라는 값이 무슨 뜻일까요? 아, 네, 맞아요. 여러분, 이 1도라는 건 하루에 약 1도씩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1도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한 바퀴 돈다는 뜻은 360도를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쵸? 360도를 움직였다는 뜻이고, 1년은 약 365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는 약 몇 도씩 움직일까요? 하루에는 360도를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는 약 1도씩 움직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하루가 지나면 약 1도 움직여서 여기, 1도 움직여서 여기. 그렇게 해서 365일이 지나면 한 바퀴가 지나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은 다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즉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선생님,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고 하나요? 네, 여러분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고 하냐면요. 다시 그림을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에 지금 태양이 있고요.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그죠?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 거죠. 자전은 어디에서 하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쵸? 그다음 지구가 여러분 반대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속에 들어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이쪽이 서쪽. 그죠? 이쪽이 동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참 기억하기 쉽게 지구의 자전 방향이랑 지구의 공전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네요. 그리고 북극성 방향에서 지구를 내려다 본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바로 지구의 공전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아지랑 그 나무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뒤로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움직이면 밖에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운동을 보게 되는데요. 지구의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에 의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관찰하지만 공전에 의해서도 상대적인 운동을 관찰하는데요. 오늘은 공전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지구의 공전에 의한 상대적인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저랑 같이 연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중위도, 지구에서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나가서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제 왼쪽이 동쪽 하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이 서쪽 하늘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머리 꼭대기 위에 태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건 몇 시일까요? 제 머리 한가운데 태양이 저를 내리쬐고 있다. 지금은, 그죠? 낮 12시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하루 동안에 자전을 하는데요.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몇 시일까요? 지금은 여러분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알아맞혀야 되는데요. 머리 꼭대기에 있던 태양이 지금 움직여서 사실 태양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지금 약간 서쪽 지평선 밑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어마무시하게 머니까요. 마치 서쪽 지평선에 걸쳐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자전에 의해서 1시간에 몇 도씩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지구는 1시간에 약 15도씩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머리 꼭대기에 있던 태양이 그죠?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요. 몇 시일까요? 이, 이 각도는 90도고요. 그죠? 90도 이동했다는 거고 몇 시간을 자전을 해야 90도라는 숫자가 될까요? 좋아요. 여러분 6시간이죠. 그죠? 6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낮 12시. 그쵸? 태양이 서쪽 하늘에 걸려 있을 때는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 그리고 보이진 않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지구 건너편에 태양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24시, 밤 12시. 그쵸? 그리고 또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그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몇 시일까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지금은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겠죠. 제 머리 꼭대기엔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북두칠성이 제 머리 꼭대기에 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선 누가 관찰되냐면 지금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Y자 형태로 된 별자리가 막 떠오르고 있네요. 태양은 지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밤하늘을 제가 표시하면 지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을 거고요. 제 머리 꼭대기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동쪽 하늘에선 그 Y자 형태로 된 별자리가 떠오르고 있네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구는 공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몇 시인가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서쪽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은 오후 6시. 똑같이 오후 6시네요. 왜냐면 아까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있으면 오후 6시라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 머리 꼭대기에 제 머리 꼭대기에 북두칠성이 있었는데 북두칠성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동쪽 하늘 쪽에 Y자 모양의 별자리가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약간 남쪽을 향해서 제 머리 한가운데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시간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거고요. 노을이 질 거고 제 머리보다 약간 더 서쪽으로 북두칠성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Y자 모양의 별자리는 또 떠올랐겠죠. 동쪽 하늘보다 더. 조금 더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구가 공전을 계속해서 다음 위치로 간다면 그럼 어때요? 지금 몇 시죠? 똑같이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있으니까 오후 6시죠. 18시죠. 그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제 머리 꼭대기에 누가 와 있냐면 Y자 별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조금 더 서쪽을 향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죠? 보시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제 머리 꼭대기엔 이렇게 Y자 형태의 별자리가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두칠성은 점점 더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오후 6시인데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강아지가 나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 강아지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별자리랑 태양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위치가 점점 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인 운동인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교과서의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험 탐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찍은 별자리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각인지 어떻게 아냐면요. 태양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지금 서쪽 지평선이라 그랬으니까 서쪽 하늘일 거고요. 태양이 막 없어졌어요. 막. 여러분 이거 몇 시죠? 가는 태양이 막 서쪽으로 져버렸으니까 18시 정도가 될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나도. 서쪽 지평선으로 태양이 막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18시입니다. 그죠? 오후 6시죠? 그다음에 31일도 보세요. 태양이 막 서쪽 하늘에서 져버렸으니까 이것도 18시입니다. 똑같은 시각이에요. 똑같이 오후 6시죠? 근데 별자리들의 위치를 보니까 미묘하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반투명 종이 아세요? 기름 종이처럼 생긴 곳에다가 이 별자리랑 태양의 위치를 표시하시고 세 개를 포개보면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와 나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다가 기름 종이를 대고서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반투명 종이를 서로 겹쳐보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겹치냐면 별자리들이 서로 포개어질 정도로 이렇게 잘 맞춰보시면 됩니다. 별자리를 포개했더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죠. 태양의 위치가 서로 다르네요. 그죠? 다음 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도 기름 종이에다가 별자리랑 태양을 표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포개보면 그죠? 태양의 위치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태양이 점점 어떻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약간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별자리들을 기준으로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데요. 이거는 태양이 실제로 별자리를 거슬러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태양이 움직인 것처럼 관찰하는 상대적인 운동임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큰 스케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로는 12가지의 별자리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 12별자리들은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별자리들을 궁전이라고 불렀는지 지구의 공전과 함께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즉 7월일 때 우리는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할 겁니다. A에서 관측할 때 태양이 쌍둥이 자리와 함께 포개져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태양이 쌍둥이 자리라고 하는 궁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달의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죠. 7월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난 달의 별자리는 그 시기에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태양이 그 달의 별자리와 함께 포개져 있기 때문에 낮에 이 별을 관찰할 수 없겠죠.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이 태어난 달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잘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은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태양이 진 후에 그때 잘 관찰할 수, 그때 보이는 별들을 잘 관측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는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가 잘 관측될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함에 따라서 비위치로 이동하게 되면은 태양은 쌍둥이 자리를 지나 개 자리로 이동한 것처럼 관측이 될 거예요. 지금도 보면 태양이 자기 머리 위에 있을 때 개 자리랑 개 자리랑 태양이 함께 포개져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태양이 쌍둥이 자리를 지나 개 자리라고 하는 궁전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기에 8월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개 자리가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이유로 개 자리는 이 시기에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태양이 진 후에 이렇게 밤이 되었을 때 태양 건너편에 있는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바 실험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바 실험실을 보게 되면 8월이라는 시기에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할 텐데요. 이게 공전을 함에 따라 사자 자리로 옮겨가고 처녀 자리로 옮겨가고 천칭 자리, 전갈 자리, 궁수 자리,
그리고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양 자리,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다시 개 자리로 1년을 거쳐서 이렇게 태양이 12개의 궁전을 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별자리들을 황도 12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황도라는 것은요. 이 황은 태양을 뜻하는 거고요. 이 도는 길 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이라는 뜻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12가지의 별자리 궁전을 의미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이 별자리 궁전에 가서 머무르다가 쉬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8월에 태양은 쌍둥이 자리에 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쌍둥이 자리는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 쌍둥이 자리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는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질 거고요. 이 시기에 오히려 잘 관측이 되는 건 태양 반대편에 있는 정갈 자리, 궁수 자리,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를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해서 이런 위치가 되면 지금은 1월에 1월이라는 계절이 됐고요. 1월이라는 달이 됐고 태양은 궁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될 겁니다. 이때 궁수 자리는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태양이 진 후에 뭐 처녀 자리, 사자 자리, 개 자리,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기겠네요. 네, 이것을 다시 PPT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운동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1년에 한 바퀴 달릴 주, 그죠? 1년을 주기로 달리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연주 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은 태양이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여 1년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약 1도씩 움직이는 걸까요? 네, 맞아요. 지구 공전 속도가 하루에 약 1도씩 도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태양의 연주 운동은 태양이 실제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인 운동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공전에 의해 생기는 현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에 의해 생기는 현상은 첫째,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별자리들을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이동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계절별로 잘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구가 땡땡함으로 지구에서 관측하는 모든 천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라고 했으니까 일주 운동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럼 지구가 자전해야겠습니다. 지구 공전에 의해서 태양은 하루에 약 1도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1년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우린 이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계절별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정리했고 다음에는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의 공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